여러분, 오늘은 63세 박정호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노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해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연금만큼은 한 번도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연금이 얼마나 나오겠어라고 말해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겠지. 그 믿음이 이렇게까지 저를 방심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처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확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월 94만원. 세금을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9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라고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만 해도 이미 절반이 날아갑니다. 병원이라도 한 번 가는 달이면 적자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게 생각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노후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집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며 미뤄둔 시간이 어느새 60대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오는데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퇴직 후 첫 달, 저는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생각도 하지 않던 일입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 쓰는 입장으로 바뀌니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커피 한 잔도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였나?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자존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해줄 때마다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쓰렸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무 준비 없이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50대, 아니 40대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나이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안전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끝까지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퇴직 전으로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까지도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제자리가 있었고 매달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 한 노후 걱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10년 뒤, 20년 뒤 이야기는 괜히 불안해질까봐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그 시절 저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노후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연금 꼬박꼬박 냈어. 나라에서 주는 건데 설마 굶기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했고 솔직히 말하면 무지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한 번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월 150만 원이면 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이 다가오고 실제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25만 원, 공과금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최소 40만 원, 여기에 병원비, 경조사비,
교통비까지 더하면 금세 120만 원을 넘겼습니다. 국민연금 94만 원으로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자산이라더니 60대에 들어서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병원 한 번 가는 게 단순한 진료비 문제가 아니라 노후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늦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퇴한 선배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연금만으로는 안 돼서 아직도 새벽에 청소일을 나간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자식 눈치 안 보려고 소액이라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체력도 문제였습니다. 젊었을 때야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60대가 되니 무릎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이나 장시간 서서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내와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으로서 준비해둔 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선택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현실을 저는 몸으로, 마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노후에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유튜브를 켜도 누구나 월 500만 원 같은 말만 가득했고, 주변에서 권하는 건 대부분 체력 소모가 큰 일이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새벽 청소, 경비 일자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대 몸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든 일들입니다. 저도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 달, 두 달 하다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건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다리가 먼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70만 원. 국민연금 94만 원에 더하면 숨은 좀 쉬어졌지만 이 생활을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형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비교적 밝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며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생활비 괜찮으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론 안 되지. 그래서 다른 걸 조금 해. 이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분이 알려준 건 의외로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거기에 광고 수익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블로그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하고 글솜씨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AI가 다 도와줘. 우리가 할 건 방향만 잡는 거야.
집에 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돈이 들면 어쩌나,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더 잃을 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무료 블로그를 만들고 무료 AI 글쓰기 도구에 가입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헤맸습니다. 로그인하는 데만 30분이 걸렸고 글 주제를 입력하는 것도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살짝 짜증도 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제가 아는 이야기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은퇴 후 생활, 60대 현실 같은 주제였습니다. 둘째, AI에게 60대 남성이 겪는 노후 고민을 글로 써달라고 입력했습니다. 셋째, 나온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제 경험을 몇 줄 덧붙였습니다. 맞춤법이 좀 틀려도 그냥 올렸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처음 한 달은 솔직히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광고 수익이 3만원, 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괜히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은 해봐. 숫자가 바뀌는 건 그 다음이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루 30분씩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딱 그만큼만 하자. 더 욕심내지 말자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자가 조금씩 늘었고 수익이 12만원을 넘겼습니다. 3달째에는 2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겐 의미가 컸습니다. 국민연금 94만원에 이 돈이 더해지니 한 달 생활비 계산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감정은 돈보다 더 큰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력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고 병원 다녀온 날에는 쉬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60대에게는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로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라는 말을 볼 때마다 괜히 가슴이 찡해집니다.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했던 제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이자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 저는 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통장 잔고를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블로그 수익은 4달째부터 조금 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45만원, 어떤 달은 52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대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94만원에 이 수입을 더하면 한 달에 약 140만원 전후가 됩니다. 이 숫자는 제 노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안에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병원비가 나오는 달에도 큰일 났다는 생각 대신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겠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내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서로 불편해질까봐 말을 아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내가 먼저 묻습니다. 이번 달 블로그는 어땠어? 이 짧은 질문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는 감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잘한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체력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랐다는 것, 딱 이 2가지만 지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는 가장 위험합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둘째, 현재 생활비를 적어 보십시오. 종이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다 보면 부족한 금액이 눈에 보입니다. 셋째,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큰 돈을 노리는 방식 말고 매달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가능한 방법 말입니다. 제가 해본 블로그 방식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집에서 할 수 있는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가능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선택하시면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온라인 글쓰기, 정보, 정리,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같은 방식은 60대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국민연금을 믿은 게 아니라 국민연금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제 태도였습니다. 제도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아무것도 쌓지 않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60대라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방향만 맞으면 작은 수입은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수입이 모여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 여유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조회를 해보거나 노트를 꺼내 생활비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노후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불안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